네, 인간안보 증진을 위한 아태 섬 지역 청년들의 제안과 청년 교류를 위한 영사 공공외교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제주대 정치외교학과의 김선재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점심 식사는 다 맛있게 하셨나요? 김밥 맛있었어요? 더 맛있는 음식들이 이제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 잘 좋은 경험들 많이 하고 가셨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 계신 청년분들은 전부 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오셨다는 공통점, 그리고 특히 섬 지역에서 오셨다는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는 청년들인데, 오늘 이렇게 허심탄회한 자리에서 좀 서로 이야기를 하고 교류를 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좀 이해를 증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만 가오슝 대학의 하범식 교수님 축사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만 가오슝대학교 동아시아문학과 하범식입니다. 먼저 아름다운 제주에서 개최되는 제조 프롬의 뜻깊은 세션, 인간안보 증진을 위한 아태섬 지역 청년들의 제안과 청년 교류를 위한 영사 공공외교에 초청해 주신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이자 영사외교센터 센터장이신 공민석 교수님과 제주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호꼼슬로 한주연 센터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소 제주와 대만 간 학술 교류와 청년 교류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공민석 교수님의 뜻깊은 초청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기후변화, 자연재해, 감염병, 환경 문제와 같은 다양한 위협은 국경을 초월하여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는 국가 중심의 안보를 넘어 개인의 안전과 존엄을 중시하는 인간 안보의 관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대만과 제주와 대만은 섬이라는 공통된 환경 속에 자연재해와 환경 변화에 대응해 왔으며,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모색해 왔습니다. 이러한 공통점은 양 지역이 함께 협력하고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제주대학교와 가오슝대학교 학생들, 그리고 필리핀 막탄 청소년들은 미래 세대의 주역들입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공감하며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정 자체가 인간 안보와 공공 외교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세션이 제주와 대만 그리고 아시아 청년들을 연결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양교 간 교류와 협력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공민석 교수님과 제주대학교 관계자, 그리고 한주연 센터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세션의 성공적인 진행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범식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세션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큰 기여를 해주신 호꿈슬로 유스미디어의 한주연 대표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호꼼슬로 국제청소년 언론사 대표 한주연입니다. 4년 전에 우리 초중고 학생들을 데리고 이쪽에 참관하는 구경하러 왔었는데, 어느새 그 아이들이 자라서 국제청소년 언론사를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이 자리에 유스미디어 자격으로 이제 인터뷰하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약 20여 년간 교육자로서 해외 봉사활동과 국제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바다를 볼 때마다 작은 물고기들을 떠올립니다.
작은 물고기들은 생존과 종족 보존을 위해 무리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거대한 파도와 위험을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우리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위기의 순간이 있듯이 국가도 인류도 다양한 형태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유스미디어 친구들이 지금 리플렛을 사전에 나눠드렸습니다. 이 안에 우리의 비전들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My youth media students just prepare this booklet. You can see and check inside, right? Okay, thank you. 기후 위기, 자연 재해, 환경 문제, 그리고 갈등과 불평등은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보다 협력하고 분열보다 연대하며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특히 한국과 대만, 필리핀은 바다로 연결된 이웃입니다. 역사적, 지리적, 환경적으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자연재해와 해양 환경 위기라는 공동의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게 인간 안보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국경을 넘어 서로 배우고 교류하고 협력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청소년 기자단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이번 제주 포럼을 통해 제주와 대만, 필리핀의 청소년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미래를 위한 연대의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작은 물고기들이 함께 헤엄치며 바다를 살아가듯 우리 또한 함께 손을 잡고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네, 한주연 대표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마이크를 이번 세션의 좌장이신 공민석 제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연사들도 이제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제주대 공민석 교수입니다. 저희 앉아서 편하게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세션 제목이 이제 좀 깁니다. 긴데 몇 가지 키워드, 그러니까 이제 인간 안보 이런 게 이제 국가 안보 틀에 갇히지 않는 개인들의 안전과 안녕 뭐 이런 거일 것 같은데요. 거기 하나가 있는 것 같고 아태 지역의 섬이라는 게 있죠. 지금 그래서 제주, 대만, 필리핀 이제 청년들이 나와 있는데. 뭐 섬의 개방성, 교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태 지역의 섬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청년이라는 건 역시 청년 스픽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영사 공공 외교는 그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틀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컨셉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시다시피 동시 통역이 진행이 될 거고 저희는 한국어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오늘 이제 발표할 학생들을 소개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자는 가오슝 대학에서 온 전자오신 학생입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박사과정 수료한 이제 예비 연구자이신데요. 제주대 정치외교학과의 고다슬 대학원생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오슝 대학에서 토론해 줄 학생으로 방페이 학생입니다. 예. 다음은 제주대 정치외교학과의 김담비 학생도 토론자입니다. 필리핀 막탄의 청소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란스라고 합니다. 네. 제주대 정치외교학과의 김선희 학생입니다. 제주대 학생이시고 호꼼슬로 유스미디어 활동하고 있는 허윤진 학생입니다. 저희가 1시간이어가지고 2시 20분까지 이제 끝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발표자들한테 10분씩 드리고 토론을 이제 한 4분 정도씩 한 턴 돌아가고, 그다음에 시간이 남으면은 발표자들한테 발언 기회를 짧게 주고, 그다음 플로어 질문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발표자 전차우신 학생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만 가오슝 대학교에서 온 진교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살라주 가는 섬의 목소리를 듣다 대만 토착어와 제주거 복원을 위한 용사문화 외교이라는 제목을 발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네, 그럼 토라세를 누르는데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어떡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저희 대만과 제주도의 공통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를 흑돼지, 감귤, 아름다운 자연과 드라마 촬영지로 기억합니다. 대만도 역시 버블티, 반도체 산업, 야시장 문화 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만과 제주도의 공통점은 관광지라는 이미지에만 있지 않습니다. 두 지역은 모두 섬이 나는 공간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오랜 시간 동안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또한 언어를 중심으로 독특한 공동체와 생활 방식이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중앙정부 중심의 언어 정책이 강화되면서 그 지역 언어는 점차 약화되었고 세대 간 언어 전진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주어와 대만의 여러 원주민 언어 토착어는 심각한 소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유네스코와 Endangered Language Project에서도 제주어와 대만의 여러 토착어를 위기 언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도시화 그리고 과거의 국고 정책 등으로 인해 젊은 세대가 지역 언어를 사용할 기회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어가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언어 속에 담겨 있는 역사와 문화, 공동체의 기억이 함께 악화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히 언어는 한 번 사라지면 복원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언어가 살아 있을 때 이를 기록하고 계승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언어 보존은 과거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문화적 자산을 전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언어 보존은 인간 안보와 영사 공공외교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닙니다. 언어는 언어 속에는 공동체의 역사와 문화, 전통과
가치관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언어가 사라진다는 것은 단어와 문법이 사라지는 것만 아니라 공동체의 기억과 정체성이 악화되는 것이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언어 보존은 문화유산 보호를 넘어 문화적 권리를 지키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 안보는 개인의 생명과 안전뿐만 아니라 인간다운 삶과 경험을 보호하는 개념입니다. 저는 언어와 문화의 보존 역시 인간 안보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언어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이해하고 공동체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영사 공공외교의 역할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재외국민 보호와 영사 서비스 제공이 중심이었다면 오늘날에는 공동체 보호와 문화적 권리 증진의 역할도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언어 보존 역시 영사 공공외교의 새로운 영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어는 공동체를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이며 언어가 유지될 때 공동체의 역사와 문화도 함께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주어와 대만 토착어의 보존은 문화유산 보호를 넘어 공동체를 보호하는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는 영사 공공외교의 새로운 실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 아니라 공동체의 문화적 권리와 정체성을 담고 있다. 따라서 언어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활동은 문화유산 보호를 넘어 공동체를 보호하는 인간 안보에 실천하며 현대 영사 공공외교의 중요한 영역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러한 노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현재 전 세계에서는 미디어와 문화 콘텐츠를 활용하여 언어 보존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사례로 소개하고 싶은 작품은 드라마 우리들의 브루스입니다. 이 드라마는 제주어를 단순히 사투리가 아니라 제주 사람들의 삶과 감정을 담고 있는 언어로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드라마를 통해 제주어를 처음 접하고 제주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여줬습니다. 이는 대중문화가 언어 보존과 문화적 공감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대만의 경우에는 영화 세디크 발레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대만 원주민의 역사와 문화를 다루며 원주민 언어는 적극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영화의 성공은 원주민 언어와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였고 원주민 공동체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두 사례는 언어 보존이 반드시 정부 정책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앞으로 제주와 대만은 어떤 협력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청룡 언어 문화 콘텐츠 공동 창작 프로젝트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만과 제주의 청룡 창작자들이 함께 영상과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며 각자의 언어와 문화를 소개한다면 언어 본준뿐만 아니라 상호 이해와 우정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언어 복원과 미디어의 역할을 논의하는 학술 세미나와 문화 축제를 더더욱 정례화한다면 더욱 지속적인 협력도 가능한 것입니다. 언어는 정부와 학교만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젊은 세대와 언어를 문화를 자신의 삶 속에서 사용하고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지속적으로 계승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와 대만 청년들의 교류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언어학자 케네스 헤일은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So he says, when you lose a language, it means you lose a culture, you lose the intellectual wealth, and you also lose a work of heart. It's like dropping a bomb on a museum, the museum in Paris, Le Louvre. So like 언어를 잃는다는 것이 단순히 말이 사라져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지식 그리고 공동체의 기억을 잃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제주와 아름다운 관광지를 넘어 언어와 문화 보존의 모범 사례로도 세계에 알려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제가 이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천자우시안 학생 발표 잘 들었고요. 주변적 언어, 문화, 정체성의 보존, 교류 이런 걸 얘기한 것 같고, 국가들끼리 이제 평등하게 잘 지내는 걸 멀티레터럴리즘이라 그러잖아요. 다자주의. 최근에는 폴리레터럴리즘, 그러니까 숫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종류도 다양하다. 그러니까 국가 틀로 갇히지 않는 행위자들, 또 멀티플렉스 오더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다층적인 행위자들.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할 수 있는 거리들을 던져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주대 고다슬 우리 대학원생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생 고다슬이라고 합니다. 오늘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 오늘 발표하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인간 안보 관점에서 본 영사외교의 공공외교적 확장, 제주 까오슝 막탄 청년 안전 네트워크의 가능성 탐색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영사관은 어떤 외교 공간보다 현지 사회와 밀접하게 접촉합니다. 비자를 발급하고 재외국민을 보호하며 현지 기관과 협력하는 일이 영사관의 일상입니다. 그 접촉의 두께와 빈도는 현재 대사관이 감당할 수 없는 방식으로 현지 사회와 닿습니다. 수도의 대사관이 정부와 정부 사이를 잇는다면 현재 영사관은 사람과 지역 사회를 잇습니다. 그럼에도 학술 논의에서 영사 기능은 오랫동안 행정적 역할로만 다루어져 왔습니다. 여권을 발급하고 비자를 처리하는 서비스 기관, 외교정책의 부수적 집행 창구로만 여겨진 것입니다. 그 결과 공공외교와의 관계는 충분히 탐구되지 않았습니다. 이 발표는 그러한 공백에 주목합니다. 영사 업무가 영사 외교로 나아가 공공외교로 확장되는 과정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인간 안보를 그 핵심 매개로 제안합니다. 영사관이 보건, 재난, 환경이라는 인간 안보 의제를 다룰 때 자국민 보호에서 출발한 관계가 어떻게 현지 사회 전체와의 신뢰로 그 신뢰가 어떻게 공공외교적 연대로 발전하는지를 살펴봅니다. 이어서 멕시코 사례와 인도네시아 발리 주재 외국 총영사관들의 실증 사례를 통해 이 확장이 이미 전 세계 영사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와 까오슝의 역사적 상처, 그리고 제주, 까오슝, 막탄 세 섬 지역 청년들의 안전 네트워크가 인간 안보를 매개로 영사외교의 공공외교적 확장의 동아시아적 가능성으로 탐색될 수 있음을 제안합니다. 먼저 영사 업무와 영사 외교의 개념을 간단히 검토한 뒤 멕시코의 공공 영사 외교 사례와 발리 주재 총영사관들의 공공 문화 외교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사 업무와 영사 외교를 구분해야 합니다.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5조는 영사 기능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외국민 보호, 여권과 비자 업무뿐만 아니라 파견국과 접수국 사이의 경제, 문화, 과학 관계 발전과 우호 관계 증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영사 기능이 처음부터 행정 업무만을 의미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영사관은 제도적으로도 현지 사회와의 관계를 만들고 우호를 증진할 수 있는 외교적 공간입니다. 국제관계학자 파사리는 이러한 변화를 영사 기능의 외교화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사관이 더 이상 행정 서비스 기관에만 머무르지 않고 외교 정책의 능동적인 도구로 기능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멜리슨과 페르난데스는 이를 영사 외교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영사 업무가 자국민을 향한 서비스라면 영사 외교는 그 과정에서 접수국 사회와의 관계를 맺고 현지 기관과 협력하며 장기적인 신뢰를 만들어가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사 외교는 공공외교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레너드 웨는 공공외교를 뉴스 관리,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관계 구축이라는 세 차원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장기적이고 중요한 것은 관계 구축입니다.
외국 국민과 지속적인 신뢰관계를 만드는 것, 그것이 공공외교의 핵심입니다. 멜리스는 공공외교와 영사 업무가 모두 보통 사람들을 상대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오카노 헤이만스 역시 영사 기능이 공공외교와 구조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사관은 현지에 있고 현지 사람들과 매일 만나며 실제 문제를 함께 해결합니다. 이 과정에서 쌓이는 신뢰가 공공외교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저는 이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매개가 인간 안보라고 생각합니다. 1994년 UNDP 인간개발보고서는 인간 안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안보의 중심을 국가에서 개인으로 옮겼습니다. 인간 안보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의 국경이 아니라 개인의 생존, 존엄, 안전입니다. 보건, 재난, 환경은 모두 인간 안보의 핵심 의제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영사관의 역할이 다르게 보입니다. 영사관은 해외에 있는 개인의 안전과 존엄을 보호하는 공간입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현지 기관과 협력하며 체류민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재난과 감염병, 환경 위기는 국적을 가리지 않습니다. 태풍은 특정 국민만 피해가지 않고 지진은 국경을 구분하지 않으며 오염된 바다는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영사관이 인간안보 의제를 다룰 때 보호의 대상은 자연스럽게 자국민을 넘어 현지 공동체 전체로 확장됩니다. 재난 앞에서 함께 대응한 경험, 질병 앞에서 함께 협력한 기억은 어떤 홍보 행사보다 강한 신뢰를 만듭니다. 이 신뢰가 바로 공공외교의 기반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멕시코 공고 영사 외교 사례를 보겠습니다. 마르케스 라르티그는 멕시코 영사관의 활동을 분석하면서 공공 영사 외교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멕시코 사례를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영사관이 처음부터 거창한 공공 외교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출발점은 미국에 살고 있는 멕시코 이민자들의 매우 현실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미국 내 멕시코 이민자들은 병원 이용, 건강검진, 노동권 보호, 법률 상담 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 문제, 신분 문제, 경제적 부담 때문에 필요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때 멕시코 영사관은 이 문제를 개인의 어려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영사관은 현지 병원과 시민단체, 지방정부, 노동 관련 기관과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민자들이 실제로 건강검진을 받고 노동권 정보를 얻고 지역사회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사관이 자국민의 건강 문제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현지 사회와 협력 관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민자들은 영사관을 신뢰하게 되었고 현지 병원과 시민단체도 멕시코 영사관을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파트너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의 건강 문제에서 출발한 영사 지원이 현지 기관과의 협력으로 이어지고 그 협력이 장기적인 신뢰관계로 발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사외교가 공공외교로 확장되는 과정입니다. 이 패턴은 멕시코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인텐틸리아와 푸트리아는 인도네시아 발리 주재, 호주, 일본, 인도, 중국, 한국 총영사관의 공공문화 외교를 활동을 분석했습니다. 이 연구가 보여주는 것도 비슷합니다. 발리의 외국 총영사관들은 자국민 보호나 행정 업무만 수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역 사회와의 보건, 교육, 문화, 예술 활동을 지원하면서 현지 주민들과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주 총영사관은 장애인 보건과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발리 지역사회와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일본 총영사관은 전통예술 교류와 교육시설 지원을 통해 현지 예술교육기관과 협력했습니다. 한국 총영사관 역시 K-POP 행사 등을 통해 현지 공동체와 문화적으로 접촉했습니다. 이 사례들이 보여주는 것은 영사관이 이미 행정기관을 넘어 지역사회와 관계를 만드는 외교적 공간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구축은 공공외교의 중요한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논리를 제주, 까오슝, 막탄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세 지역은 서로 다른 역사와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안보 관점에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제주와 까오슝은 역사적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제주는 제주 4.3이라는 비극을 경험했고 까오슝을 포함한 대만 사회는 2.28이라는 역사적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건은 각각 다른 맥락에서 발생했지만 오랫동안 침묵과 금기의 영역에 머물렀고 이후 진상규명, 공식 사과, 명예회복과 보상의 과정을 거치며 공적 기억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즉 제주와 까오슝은 상처를 기억하고 이를 평화와 시민적 연대의 언어로 전환해 왔다는 공통점을 지닙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연결점은 생태적 취약성입니다. 제주, 까오슝, 막탄은 모두 바다와 밀접하게 연결된 섬 지역입니다.
그리고 태풍, 지진, 해양 위기, 환경 오염과 같은 복합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주는 반복되는 태풍과 집중호우, 해양 환경 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까오슝 역시 지진, 태풍의 위험을 겪어왔고 산업도시라는 특성상 해양 오염과 대기 오염도 중요한 인간안보 의제가 됩니다. 막탄이 속한 세부 지역 역시 지진, 태풍, 홍수와 같은 재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의식은 제주와 까오슝, 막탄의 청년들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서로 다른 지역에 살지만 같은 바다와 같은 기후위기 앞에서 비슷한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 까오슝, 막탄 청년 안전 네트워크는 그럼 영사외교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 네트워크가 반드시 큰 정치적 의제를 전면에 내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체류 및 안전, 재난 대응, 보건, 환경, 교육, 문화 교류처럼 생활과 밀접한 의제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외교는 바로 이러한 신뢰의 축적에서 시작됩니다. 서로의 안전을 걱정하고 위기 상황에서 서로를 보호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 그것이 인간안보를 매개로 한 공공외교의 출발점입니다. 물론 이 네트워크가 처음부터 영사관 주도로 만들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멕시코 사례가 보여주듯이 공동체의 필요가 먼저 있고 영사관이 그 필요에 응답할 때 공공 영사 외교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제주, 까오슝, 막탄에서도 같은 방식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청년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주의 청년이 태풍과 해양 위기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까오슝의 청년이 지진과 도시 환경 문제를 나누며 막탄의 청년이 재난 대응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할 때 그 대화 자체가 초국경적 대화 연대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발표에서 저는 영사관을 자국의 행정기관만이 아니라 현지 사회와 가장 가까이 만나는 외교 공간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영사외교가 인간 안보제를 다룰 때 현지 공동체와의 신뢰 형성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멕시코와 발리의 사례는 이런 확장이 이미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가 제안하는 제주, 까오슝, 막탄 청년 안전 네트워크는 청년 교류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네트워크가 인간 안보를 매개로 서로의 안전을 함께 고민하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쌓으며 영사외교가 공공외교로 확장되는 과정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실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션이 제주, 까오슝, 막탄 청년들이 안전이라는 의제를 통해 서로 연결되는 출발점을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연결이 공공영사외교의 동아시아적 가능성을 탐색하는 작은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다슬 대학원생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인간안보 문제의식이 조금 더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제가 재밌게 들은 거는 비국가적인 외교가 국가 제도인 영사 외교를 통해서 약간 확산될 수 있다 뭐 그런 걸 보여준 게 재밌었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러면 아시아 지역의 섬들이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해서 되게 특수한 거, 기억, 문화 이런 것들이 하나가 있고 생태나 보건 이런 폴리크라이시스 이런 말 쓰잖아요. 되게 보편적인 이슈도 그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길을 다 보여준 것 같아서 재밌게 들었습니다. 이제 토론인데요. 그 방페이하고 김단비 두 학생은 우리 첫 번째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면 되고, 란스하고 김선희 학생은 두 번째 발표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고, 허윤진 학생은 종합 토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페이 학생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가오슝대학교 동아시아문학과 방페이입니다. 먼저 사라져가는 섬의 목소리를 듣다. 대만 토착어와 제주어 보관을 위한 영사 문화 외교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발표해 주신 진교훈 선배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발표를 들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언어를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여과 정체성을 담고 있는 문화적 자산으로 바라보았다는 점입니다. 평소 제주어와 대만 토착어를 각하의 지역 문제로만 생각해왔는데, 오늘 발표를 통해 두 지역이 언어 소멸이라는 공통된 과제를 안고 있으며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은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언어의 소멸은 단순히 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 속에 담긴 역사와 문화,
그리고 공동체의 기억이 함께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언어 보존은 인간 안보와 연결하여 설명한 부분이 매우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또한 영사 공공 외교를 재외국민 보호의 영역을 넘어 공동체의 문화적 관리와 정체성을 보호하는 역할로 확장하여 소명한 점은 흥미로웠습니다. 이를 통해 외교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우러 드라마 우리들의 브루스와 영화 세티크 발레 사례는 대중문화가 언어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발표자가 제안한 제주와 대만 청년들의 언어 문화 콘텐츠 공동 창작 프로젝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언어 보존은 정부 정책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결국 젊은 시대의 관심과 참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교류는 언어와 문화의 보존뿐만 아니라 상호 이해와 우정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발표는 언어 보존이라는 주제를 인간 안보와 영사 공공 외교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은 쭉 이어서 하고 발표자들이 이따 코멘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담비 학생 이어서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토론을 맡은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담비입니다. 먼저 사라져가는 대만 토착어와 제주어에 대한 의미 있는 발표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이번 발표는 대만 토착어와 제주어 보존 문제를 단순히 언어 정책이나 문화유산 보존의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안보와 영사 공공 외교라는 보다 넓은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점에서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 언어가 공동체 구성원의 삶과 권리 그리고 정체성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언어를 단순한 문화유산이 아니라 공동체의 정체성과 존엄이 담긴 자산으로 이해하고 이를 보호하는 것이 곧 인간 안보의 실천이라고 설명해 주신 부분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또한 공공외교의 역할을 기존의 재외국민 보호를 넘어서 공동체의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영역까지 확장하여 바라보았다는 점도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국가 간 협력과 교류를 통해 소멸위기 언어를 보존하고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려는 노력 역시 공공외교의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처럼 여러 국가의 학생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모습 역시 발표에서 말씀하신 공공외교의 가능성을 직접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발표는 언어 보존 문제를 보다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발표를 들으며 언어 보존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발표에서는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와 영화 세디크 발레 같은 미디어 콘텐츠를 사례로 제시해 주셨고 대만 토착어와 제주어를 함께 보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소멸위기 언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젊은 세대가 언어를 보다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언어 보존 활동과 함께 언어를 사용하는 주체인 공동체 그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어는 결국 공동체 구성원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결국 공동체의 위기는 곧 언어의 위기로 이어집니다.
제주 역시 이런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주에서 살아오며 접한 제주어는 지역사회의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던 언어였습니다. 현재 제주는 청년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인해 지역 공동체의 기반이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일자리와 교육, 문화, 인프라 등의 이유로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면서 제주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전수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도 함께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어 보존을 위한 국제 교류뿐만이 아니라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민하는 공공외교적 논의로도 확장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제주와 대만은 모두 3지역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언어 보존 문제를 지역 정체성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와 대만이 언어 보존이라는 공통의 과제를 통해 언어와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민하는 협력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필리핀 막탄에서 온 란스 학생 발언해 주십시오. 예. Good day, everyone. Mabuhay! Good day, everyone. My name is Lancel Puerto, and I come from Lapu-Lapu City in the Philippines. Mabuhay! In my country, that means long live. Can you say it with me? Mabuhay is a greeting that embodies the renowned warmth and hospitality of the Filipino culture to wish that person well. So, in our country, we say mabuhay as a way of blessing that person. Like in English or in America or anywhere else, they say take care, stay safe. In our country, we say mabuhay. I would like to share more about myself. I am 15 years old and currently a student of Marie Ernestine School, located in Cebu, a thriving island in my country, the Philippines. I am in grade 10 and a member of the Radio Emergency Volunteer Assistance Organization, or better known today as REVO. Now, what we do in REVO is we are a emergency hotline for Cebu. We save lives. We go on distributions for relief operations, and we put out fires. My call sign is Revo Wheel Shark 08 or Tango Juliet 49. Today, I would like to talk about something that connects our communities despite the distance between us: natural disasters. In the Philippines, we experience numerous typhoons every year. Many communities have faced flooding, strong winds, and storm surges that leave lasting impacts. During Typhoon Odette, I was 10 years old then, but I remember it like it was yesterday. It was one of the strongest typhoons to ever hit the Philippines, especially in Cebu. It was one of the strongest typhoons to ever hit us. I saw our roofs fly off, plant pots, little boats, and so much more literally fly. A lot was destroyed and dozens were killed. Many were affected. Many lost homes, families, and jobs. It was a terrible time for all of us. And luckily, in the days that followed, the people of Cebu came together to help one another. Volunteers, families distributed food, water, and other necessities, while neighbors shared what they had and helped rebuild damaged homes. Seeing communities unite and support each other during such a difficult time showed me the strength, generosity, and resilience of the Filipino people. Like my fellow speakers, my country has experienced its share of earthquakes. Just recently, one of the strongest earthquakes to ever hit the Philippines happened in Mindanao, a 7.8 magnitude earthquake where dozens were found dead or injured. It lasted very long and it was very strong. Many schools tipped over, many structures even fell to crumbs. Since October and even up to this time, earthquakes have been simultaneously happening in Cebu. Many were affected. Not only that, but Lapu-Lapu City has been hit by multiple tremors by earthquakes. A lot were harmed and numerous infrastructure was damaged, especially in Bugos City, where the epicenter was usually located. Although we cannot stop typhoons from forming or prevent earthquakes from occurring, we can reduce their impact through cooperation, preparedness, and shared knowledge, or what we call in our country, bayanihan. As you can see, a picture behind me is the Filipino value of bayanihan, which means helping one another as a community. It shows neighbors working together to carry a traditional house known as a bahay kubo to a new location. As you can see, the house is made of wood, bamboo, and banana leaves at the top as
covering for the roof. That is a very, very heavy house, and you can see so many Filipinos carrying it to helping one another. Cebu, just like Taiwan and Jeju, may belong to different countries and have its own cultures, but we share many of the same challenges. We're all surrounded by the sea, located in regions that experience powerful typhoons, and we are all vulnerable to other natural hazards and earthquakes. Each of our communities has developed valuable experiences and strategies in disaster response. For example, Taiwan has advanced earthquake monitoring and warning systems. The Philippines has extensive community-based disaster preparedness and volunteer response. Jeju has invested in emergency management and planning and resilience, planning to protect its residents and visitors. Imagine how much stronger we could become if we share these experiences with one another. By exchanging ideas such as now, conducting joint training programs, and supporting disaster education and promo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we can help save lives and protect communities together. As a member of REVO, I have learned that disaster preparedness is not only the responsibility of governments and emergency agencies. It is also the responsibility of ordinary citizens, volunteers, students, and community leaders like you and me. Every person who learns first aid, participates in emergency drills, or helps spread awareness contributes to a safer and more resilient society. Our differences in language, culture, and nationality should not divide us when facing common challenges. Instead, they should inspire us to learn from one another and work toward a shared goal. The disasters we face may be powerful, but the power of cooperation is even greater. When Cebu, Taiwan, and Jeju stand together, share knowledge, and support one another, we can better prepare for future disasters and reduce their impact on our communities. Let us continue building bridges of friendship, cooperation, and resilience. Together, we can create a safer community and a brighter future for the next generation. Thank you very much. Mabuhay! 제일 어린 스피커 같은데 시간을 더 드리고 싶은데 더 드릴 수가 없어서 이따 할 말 있으면 더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김선희 학생 토론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선희입니다. 이번 발표를 들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인간 안보라는 개념이 영상 외교와 맞나 어떻게 공공 외교로 확장될 수 있는지 그 실천적 가능성을 명확히 보여주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정치 외교학을 공부하면서 안보의 개념이 군사 안보를 넘어 경제, 환경, 보건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어 왔다는 점을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발표는 인간 안보를 단순히 의존적 개념에 가두지 않고 제주, 가오슝, 막탄이라는 동아시아 섬 지역 청년들을 연결하는 실천적 네트워크의 매개로 제시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저는 인간 안보가 결국 사람들의 일상과 공통의 기억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깊이 공감했습니다. 태풍이나 지진은 국경을 고려하며 찾아오지 않듯 우리가 마주한 기후위기는 새 지역 청년들이 공유하는 삶의 현실입니다. 저 역시 제주에서 나고 자라며 태풍으로 인한 결항과 강풍의 불안을 자연스럽게 겪어왔기에 발표에 언급한 막탄과 가오슝 청년들의 환경적 고민이 남일 같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이에 더해 제주 4.3과 대만 2.18이라는 역사적 트라우마의 공통점 또한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국가폭력의 아픔을 딛고 침묵을 깨트리며 화해와 연대의 역사를 주도해온 이들이 바로 지역의 시민과 청년들이었다는 사실은 인간 안보가 단순히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지키는 소극적 개념을 넘어서 공통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연대와 외교를 만들어가는 역동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덕분에 인간 안보가 서로 다른 사람들을 연결하는 평화의 언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적이나 언어가 달라도 같은 아픔을 기억하고 같은 위기를 걱정하는 청년들은 서로를 가장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발전을 위한 한 가지 궁금한 점도 생겼습니다. 발표자님께서 말씀하셨듯 한국과 대만은 비수교 상태로 영사 채널이 실질적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 경로입니다. 이러한 국가의 제도적 제약 속에서 제주, 가오슝, 막탄 청년 안전 네트워크가 일회성 교류를 넘어서 지속 가능한 초국경 협력 구조로 발전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제도화되어야 할 요소는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공식 외교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영사 채널이 현실적으로 어떤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발표는 인간 안보를 통해 영사 외교와 공공 외교를 연결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이를 동아시아 청년들의 연대로 확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발표를 해주신 고다슬 발표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허윤진 학생 두 발표에 대해서 다 종합적으로 토론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하는 대로 하십시오. 네, 준비한 대로.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호꼼슬로 청년 리더로 나온 제주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허윤진입니다. 네, 저는 오늘 토론보다는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킨 연결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10살 때부터 호꼼슬로와 함께 성장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제주라는 섬 안에서 자라며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국제교류 활동에 참여하면서 조금씩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삶을 가장 크게 바꾼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필리핀 세부의 쓰레기 매립 마을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처음 그곳을 마주했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쓰레기 산 주변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교육의 기회조차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또래의 아이들이 왜 이토록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고 저는 그곳에서 희망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웃고 있었고 배우고 싶어 했으며 자신의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손을 내밀고 배움의 기회를 만들어줄 때 그 아이들은 놀라운 가능성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경험은 저에게 하나의 질문을 남겼습니다. 안전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간 안보는 단순히 재난이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교육받을 기회가 있다는 것,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인간 안보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답을 연결 속에서 찾았습니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 서로 배우고 협력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희망. 이것이야말로 인간 안보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와 필리핀, 그리고 오늘 함께한 대만은 바다로 연결된 이웃이며 우리는 태풍과 위기, 해양 환경 변화라는 공동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미래 세대의 안전과 행복을 바라는 마음만큼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청소년 국제 교류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류는 단순히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경험이 아닌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차이를 존중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저 역시 그 연결 속에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10살 때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던 아이가 지금은 제주대학교 학생이 되었고 오늘은 제주포럼에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결의 힘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한 청소년들이 앞으로 제주와 대만, 필리핀을 넘어 아시아와 세계를 연결하는 시민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바다는 우리를 나누는 경계가 아닌 서로를 이어주는 길입니다. 오늘의 만남이 더 많은 이해와 협력의 시작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우정과 연대가 미래 세대에게 더 안전하고 더 희망적인 세상을 만들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Beyond Borders, 경계를 넘어 연결될 때 우리는 더 안전해지고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윤준 학생은 종합적으로 이제 본인 경험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아까 저 대신 축사를 했어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발표자들 짧게 한 마디씩 이제 질문도 있었고 하니까 대답하시고 자유토론을 또 짧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샤오신 학생부터 얘기해 주십시오. 네? 코멘트. 예. 말한 거. 예, 말씀하세요. 예. 그 아까 그 저희 후배님들이나 같이 참가해 주신 그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저석해 주시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제가 발표를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영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대만 출신이었지만 작은 섬이었지만 이 제주도 조금 더 크게 섬이나 저 엄청 크게 이 활동을 이 자리에 할 수 있는 것은 또 되게 기쁘고 이 자리에서 다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다면 좋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조금 너무 자부심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 자리를 넘어 이번에 발표를 넘어 다시 우리의 학술 환경이나 우리의 제주도, 우리의 대만 그리고 우리 필리핀이나 우리 전 세계에게 더욱 더 하나 더 많은 힘을 줄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좋은 토론을 해주신 랜스 학생과 김선희 학생에게 감사드립니다. 김선희 학생의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과 대만은 비수교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 간 공식 외교의 틀로 이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제안한 그 제주 까오슝 막탄 청년 안전 네트워크는 네트워크가 지속 가능한 구조로 가기 위한 제도화에 필요한 요소를 정례적인 네트워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학 내 연구기관이나 지역 내 국제기구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회성 교류는 행사가 끝나면 관계가 끊어지기 쉽지만 정례적인 회의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이 네트워크는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네트워크는 처음부터 정치적으로 민감한 의제를 다루기보다는 인간 안보와 같은 정치적 민감도가 낮은 의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이런 의제들이 비수교라는 제약 속에서도 협력의 명분을 만들 수 있고 청년과 대학, 시민사회가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영사 채널은 이러한 것을 직접적으로 주도하기보다는 이러한 플랫폼 연결을 제도를 지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면 많이는 못 받을 것 같고 저희가 한 3, 4분 남았기 때문에 짧게 혹시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이 있을까요? 우리 제일 먼저 손을 들었으니까 어쨌든 제일 끝에 우리 여학생 짧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혹시 언어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 전에 실천한 언어에 대한 그런 게 있을까요? 또 우리 여기 흰색 옷 입으신 분 손 드셨잖아요. 네, 한 두어 개를 모아서 그냥 한꺼번에 답을 듣고 끝내겠습니다. 예. 저 질문은 아닌데 저 호꿈슬로 청소년 기자단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강하민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행사가 끝나서도 지속적으로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발성 교류를 넘어 청년들이 직접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하세요. 안녕하세요. 난강초 5학년 박강민입니다. 이렇게 올 수 있게 만들어준 한주연 쌤께 정말 고맙고요. 오늘 제주 포럼에 와서 여러 나라가 함께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저는 대만 출신이었지만 아까 그 버거 아까의 발표는 한국어로서 그리고 그 중에 그 영어 한마디가 있어서 제가 영어
더 하는 이유가 제가 자신은 영문학과 출신이고 한국어학과로 복수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사람마다 탤런트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그 수학을 잘하고 어떤 사람들이 공학을 잘하고 저 자신에는 저는 언어한테 좀 관심이 더 많고 그리고 그쪽에는 좀 탤런트가 있어서 더 깊게 이런 언어학 사회 언어학이나 정치에서나 문화에서나 더 관심이 있어서 그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말해주신 것처럼 그 제가 영문학과를 하고 있지만 한국어학과 더 하나 더 전공하는 이유가 그 K-팝을 좋아해서 그 아이돌을 좋아해서 그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듣고 싶어서 한국어 배우기는 시작했는데 그 뒤에서 그 일은 대중모임인데 제가 대학에서 더 깊게 더 의미 있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하고 싶어서 그 전공으로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딱 맞게 끝났고요. 더 발언 이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이슨 선생님? 그럼 김선재 교수님이 어떻게 나와서 전체 사회자가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발표 잘 들으셨나요? 제가 1세션에서 학술 교류를 하고 지금 2세션에 온 건데 오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퀄리티가 높은 발제와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영사 공공외교 세션은 이것으로 정식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앉은 자리 다 정리 간단하게 해주시고 다음 세션으로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부하이 감사합니다.